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싸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웃사이더의 반대인 인싸, 저의 학창시절이나 제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인싸더라, 그리고 인싸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려고 해요.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보다 이렇게 먼저 그 시기를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일단 내가 인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내가 인싸가 아닌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룹과 내가 안 맞는 사이일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모임의 특성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인싸가 되기도 했다가 다른 모임에 가면 인싸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그 학급 정해져 있는 인원, 1년 동안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사회에서도 계속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완전히 다른 환경인데 학교라는 그 구조 때문에 나는 인싸가 아니구나, 나는 인기가 없구나,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완전 아싸였어요. 저는 밥도 거의 혼자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진해서 아싸를 한 거예요. 핑계 같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명예기자도 하고 정부의 청소년위원회도 하고 대기업에서 하는 뭐 명예기자, 홍보대사, 대학생위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일단 대학생이 되면 외부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기회들을 접하게 된 거고 하고 싶은 거고 그것들을 열심히 하려면 일주일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인데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결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최소한 하지만 학교의 모든 그런 활동들은 내가 참석을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학교과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술 먹고 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빠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다양한 외부 활동이 있었으니까 그것들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한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계속 성장을 해온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학교에서, 학급에서 인싸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사회성이 떨어진다? 내가 인기가 없는 캐릭터다?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는 성격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관심사, 나의 성향, 그 사람들의 모임의 관심사,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싸가 되느냐는 달라지니까 내가 지금 이 반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나는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해야지, 나는 나중에 이런 취미를 하고 싶어, 차라리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보시고 내가 미래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라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분산을 하다 보면 그 학교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인싸가 아니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 뭐예요, 인싸 되고 싶어서 봤더니 인싸 될 필요가 없다고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일단 인싸가 내가 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실제 인싸인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의 지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있어서 10년 넘게 교사를 하면서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봐온 결과 남녀 차별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남녀의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하고, 남자들은 어느 정도 운동을 잘하면 아무래도 친구들이 좀 따르고 괴롭힘을 당할 일도 적고 일단 힘이 세면서도 뭔가 자기가 배울 점이 있고 물어볼 내용이 있으니까 운동을 잘하면 친구들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여자들은 좀 미적 감각이 있는 경우에 뭐 옷을 잘 입거나 화장을 잘하거나 그런 미적인 센스가 있으면 주위에 친구들이 꼬인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주위에 보면 막 화장해주는 친구들은 막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이렇게 되고, 야 이거 어때? 라고 대화할 소재가 많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가진 관심사,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좀 잘 하거나 아는 게 많다, 뭔가 좀 전문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관심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인싸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저의 한 선생님은 드라마 보지도 않았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 드라마를 봐준 다음에 그 스토리를 얘기해줘서 학교에서 그걸로 자기가 본 것처럼 뻥을 치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한 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했는데 공부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나 그런 거 안 봤어 라고 하기에는 친구들이 말을 섞기 싫어할 수 있으니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렇게 드라마의 내용을 알고 학교에 간 거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의 관심사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내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인기가 많다라는 친구들은 보면 특히 엄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후덕한 느낌? 너그러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예민하지 않은 그런 성향의 여자친구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사사건건 삐지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그냥 굉장히 쿨하면서 다 받아주고 너그러운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친구들이 많고 학급 안에서 또 1년을 지내는 데에 무난한 성향이다 보니까 좀 인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정말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되게 예민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그거를 정말 티를 하나도 안 내면서 너그럽고 인자한 척을 하기에는 그게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쟤네들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낫지 쟤는 왜 저렇게 친구가 많은데 나는 이렇지? 라고 비교해서 자괴감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랑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친구들이 엄마, 아줌마라고 부를 정도의 성격 좋고 너그럽던 친구들이 그렇다고 더 능력이 있다거나 잘 지내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인 사람들은 더 인싸이기 쉽다. 쟤네들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 정도로 이해하시고 나는 나만의 다른 장점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인싸가 아니어도 되니까 누구든 자기 성격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인싸인 애들은 학창시절에 장점이 발현된 거지만 내가 지금 학급에서 인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이런 성격은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돼서 훨씬 성공할 수 있는 거고 훨씬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서로 그런 갈등이 생기면 좀 힘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는데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세력을 키우고 컨트롤을 하려 하고 남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꼭 남녀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게 딱 비교가 간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때리고 싸우고 이러는데 여자아이들은 쟤랑 놀지 마.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이런 식의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친한 무리였는데 친한 친구들이 있다가 갑자기 우리 이제 너랑 안 놀래. 너 이런 실수했잖아. 나 이제 너랑 놀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절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인싸가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내가 그런 관계에서 어떤 그런 주도하는 친구가 야 이제 쟤랑 놀지 말자 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노력할게 다시 그냥 우리 친구 하자 라고 하는 순간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끌려다니는 거고 그 친구들은 나를 끌고 다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는 쟤를 언제든 끊을 수 있고 나는 이걸로 또 협박을 할 거고 나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쟤한테 이득을 취할 거야 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친구들이랑 친할 때가 좋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겠지만 내가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고 내가 좀 더 인간관계에서 힘을 가지고 싶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 부분인 것 같아. 그런데 너가 나랑 더 이상 놀고 싶지 않다면 알았어.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놀면 돼. 나 학원 친구들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있고 이래서 나는 다른 대안들이 있거든?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행동을 취하고 바로 적절한 긴장감을 보여줘야 괜히 그렇게 말했나? 쟤랑 친할 때가 더 좋았는데 쟤랑 얘기하면 좀 재밌는 것도 있는데 아쉽네? 이렇게 상대방이 아쉬워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놀 사람이 없어도
지금 내가 반에서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혼자 좀 있으면 어때? 나 그동안 더 공부해서 너네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갈 거다? 나는 훨씬 다른 데에 친구가 많다? 나는 학원 친구들도 있고 내가 힘든 얘기 할 만한 편한 친구들 있어. 이렇게 불편한 관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가 있어야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거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너무 세게 해서 막 그냥 살짝 관계를 툭 끊어보려고 한 건데 막 밀쳐내면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적당히 누군가 나를 쳤을 때, 누군가 나를 때렸을 때, 괴롭혔을 때 같이 때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지 말라고. 야, 나 그거 싫거든? 지금 그거 불쾌하다?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단호하게 적당히 착한 느낌은 유지하면서 그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선 미안해. 내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내 행동이 좀 그렇게 오해를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너가 나랑 이제 안 논다고 하니까 이제 알았어. 나 다른 친구들이랑 놀게. 이렇게 쿨하게, 단호하게 나 너 아니어도 친구들 있어.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돼야지 더 이상의 괴롭힘이 없는 거고 인싸뿐만이 아니라 뭐 왕따, 괴롭힘 이런 문제들까지 번지지 않게 초반에 불씨를 자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애기들 관계에서도 누군가 내 장난감을 뺏었을 때 누군가가 막 때리고 괴롭혔을 때 바로 야, 하지 마. 야, 나 엄마한테 이른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르는 애들한테는 그 괴롭히는 애들이 더 이상 안 건드린대요. 그런데 그냥 착하게 참자. 아휴, 쟤는 원래 저런가 보지. 참자. 뭐 괴롭히든지 말든지 때리든지 말든지 하던 애들한테는 계속 가서 때리고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해져서 학부모한테도 그 얘기가 들어가고 아이들도 이제 그런 힘의 관계를 알아서 쟤는 괴롭혀도 되는 애, 괴롭히면 반응이 재밌는 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신경 쓰이게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재밌는 반응을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걔가 심지어 인싸야. 인싸인데 막 남을 괴롭히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럴 때 정말 반응이 재미없는 반응을 보이는 그것도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럴 때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쁜 게 막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막 눈물 나고 하나 하고 이러면 더 재밌어서 골려 먹으니까 그러지 말고 해탈을 해야 돼요. 그 부분, 그 순간만은 쟤는 정말 한심한 애구나. 나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그 아이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야 되는 거지. 그러든지 말든지 난 너한테 관심 없어. I don't care. 그냥 너는 상대할 만한 가치도 없는 애야. 생각을 최대한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친구가 없다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인기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내가 나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내가 점점 행복해지고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알고 발견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 삶에서 중요한 거지 가치도 없는 애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내가 속한 이 반, 이 학교, 이 상황에서 인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점 명심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선택과 집중,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가 더 즐겁고 좋아하는 것에 더 나의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랄게요. 차단해버리기 쉽지 않겠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싸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저의 학창시절에서 그냥 예쁘기만 해도 인싸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예쁘장한 것만으로 주위에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 아이는 결국 최근에 사는 거 보면 예뻐서 문란하게 살아요. 그냥 자유롭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예쁜 장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 친구가 결코 사는 데에 더 장점이 많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지. 학교에서 인싸였다고 정말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힘을 과시하고 학급 안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던 친구들은 정말 다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몰라서 남들한테 세력, 힘을 끼친 거기 때문에 결국 20대, 30대가 지나면 자기 인생을 더 마음껏 누리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히
너무 그런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내 인생을 더 멋있게,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 같이 힘내서 시험 점수 1점 오르고 친구 한 명 더 있는 것보다 내 미래가 훨씬 더 행복한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제 채널의 영상 많이 보시면서 나 자신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